자, 반갑습니다. 포스코딩투 주주님들. 자, 금요일 장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또 즐거운 연휴가 기다리고 있죠. 자, 우리가 연휴를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는 알아둬야 될 게 있죠. 향후 포스코홀딩스의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무엇이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연휴를 보내셔야 좀 기분 좋게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짧고 간결하게 포스코홀딩스가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료를 딱히 준비하진 않았어요. 여러분들한테 뭐 이제 기술적으로든 아니면은 추가적인 재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뉴스를 보면서 좀 같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자료는 따로 안 보고 여러분한테 브리핑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기술적으로만 보고 보면 사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224일 장기 이평선을 넘는지를 꼭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케이스가 두 가지예요. 자, 현물 시장에서는 보통 224일선을 중심으로 보는데 어떤 제가 알고 있는 트레이더 분께서는 선물 시장 기준으로 121선을 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물 시장이지만 121선도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1차 관문은 121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상승을 보시면 이제 121선을 터치해 주려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거를 잘 넘는지 일단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이 선을 넘어주게 되면 기본적으로 다음 스텝은 40만원 선이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게 되면 224일선 위로 올라갈 것을 좀 기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수급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지금 기관 수급이 이틀 내로 계속해서 강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특히 투자 신탁 쪽에서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기관계에서 940억을 매수한 거는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오는 수급이에요. 최근에는 뭐 390억 정도 들어와 줬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크게 들어왔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크게 들어오면서 좀 추가적인 상승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 LG엔솔 같은 경우에 그리고 뭐 삼성 SDI나 SK이노베이션 같은 셀 기업들은 그렇게 탄력을 못 받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소재 기업들 중에서도 에코프로나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못 받고 있는데 오늘 특히 포스코홀딩스만 양봉 마감을 한 이유 그리고 꽉 채운 양봉 마감을 한 이유가 뭔지 좀 살펴봤는데 일단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나온 뉴스지만 근데 리튬 가격 반등 기대감에 앨범알 주가가 13.58% 급등을 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포스코홀딩스도 이제 리튬 사업을 영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기대감이 좀 같이 들어온 거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단순히 리튬 가격 반등 기대감에만 올랐다면 말이 안 되죠. 자, 왜 기대감이 나왔냐가 중요한 건데 밑에 보시면 중국 CATL 리튬 생산 감축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항상 누누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자, 가격 같은 경우에는 뭘로 결정이 된다 했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뭐 2차전지 시장을 딱 봤을 때 배터리나 2차 전기차나 뭐 소재나 딱 봤을 때 수요가 높았어요. 공급이 높았어요. 과거에는 수요가 높았지만 지금은 공급이 높았다는 겁니다. 근데 CATL이 리튬 생산 감축 결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요는 뭐 그대로 평이한데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니까 가격이 조금 더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결정이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앨범알도 오르고 포스코홀딩스도 오르고 실제로 중국 탄산 리튬 선물 가격 자체도 올랐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CATL이 리튬 생산 감축 결정을 했다는 거는 굉장한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지금 리튬 가격 반등이 조금 더 나올 수 있지만 오늘 같은 상승에서는 그 기대감을 추가로 좀 선반영을 해줬다라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정확히 기관이 어떤 관점에서 매수를 했는지 정확히는 제가 이제 기관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이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가가 상승 가능한 모멘텀은 무엇이 있냐? 다음 주에 미국 FOMC가 있죠. 뭐 비컷 가능할까? 뭐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비컷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비컷이 0.5%를 인하하는 건데 사실 이 정도 인하하게 되는 거면 시장에서 오히려 불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왜냐? 시장에서도 연착륙을 기대합니다. 연착륙은 0.25% 정도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낮춰가는 거를 기대하는 건데 한 번에 0.5포인트를 인하시킨다는 건 시장에서 그만큼 인하를 빨리 해야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는 건가라고 판단하면서 오히려 시장은 지수가 더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금리 인하를 빠르게 하는 것보다 0.25%씩 단계적으로 낮추는 게 훨씬 시장에서는 유리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도 같이 보시면 지금 뭐 여러 가지 지표를 참고해서 FOMC에서 금리 인하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앞서 나왔었던 8월 비농업 고용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해서 14만 2천 명이나 고용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16만 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했었기 때문에 시장 예측치보다는 덜 나왔다는 걸로 인식을 해서 악재로 받아들인 거였고,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4.2%로 기대치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안 좋게 봤지만 요거는 좋게 나왔다 하면서 이제 시장이 좀 혼조세로 매수와 매도가 의견이 비슷한 느낌으로 가서 약간 보합권에 머물렀었던 거고, 소비자 물가지수,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CPI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해서 0.2% 정도 상승해서 시장 예상치와 같았습니다. 근데 CPI 관련해서 이제 결과가 나왔을 때 뉴욕 증시가 한번 급락을 한번 했었다가 오후장 들어가면서 계단식으로 상승을 해서 결국에 상승 마감을 해줬어요. 이게 의견이 어떻게 갈린 거냐면, CPI 같은 경우에 이제 보합 수준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소비자 물가가 이게 안 잡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제 또 경기 침체를 예상을 했었던 물량이 오전에 한번 싹 나왔다가 오후에는 좀 해석이 바뀌었습니다. CPI가 이 정도로 잡혔다는 것은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가 나오면은 더 시장이 안정화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이제 또 오후에는 반등 모멘텀이 또 나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장 의견이 이렇게 갈리면서 결국에는 긍정적인 쪽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CPI도 결국에 좀 긍정적인 지표로 작용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러한 지표들을 여러 가지 활용을 했을 때 연준에서는 일반적으로 0.25%포인트 단위로 움직이는 것을 선호한다고 월드 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폭이 작을수록 정책 변화의 효과를 관찰할 시간이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전문가들도 그렇고 다른 유튜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큰 폭의 금리 인하가 발생하게 되면 자산시장 랠리가 이어지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커질 수 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시장 공부를 조금이나마 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0.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이 없는 거는 아니지만 일단 0.25%로 좀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당장 이제 금리 인하 발표가 났을 때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거는 0.25%포인트냐 0.5%포인트냐 이걸 딱 두고 딱 기억을 해두시고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퍼센트포인트의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 시장에서 이러한 금리 인하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도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금리 인하 수혜주가 이제 바이오 그리고 2차전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사실 이쪽 섹터에서도 0.5%포인트를 급하게 내리는 거는 그렇게 반기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0.25%씩 단계적으로 조금씩 내려가는 거를 좀 안정적인 시장의 연착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다? 첫 번째, CATL에서 리튬 공급을 조금씩 조절한다는 거. 공급을 조절하게 되면은 가격적인 부분에서 리튬 가격이 반등을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이 가격이 반등하면 뭐다? 포스코홀딩스는 가치주기 때문에 이 리튬 가격 반등에 의해서 주가도 같이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 금리 인하가 0.25%씩 단계적으로 되어야 2차전지나 바이오 쪽으로도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 두 부분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사실 시장 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강보합으로 마감을 해줬어요. 일단 추석 전날이기도 하고 사실 시장에서도 크게 베팅을 하기에는 다음 주 FOMC가 있기 때문에 현금화할 수 있는 날은 유일하게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시장 지수는 약간 애매한 흐름을 좀 가져갔다. 그 중에서도 2차전지 쪽으로는 포스코홀딩스가 제일 강했었고, 반도체는 오히려 빠졌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5%로 끝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2.8%로 마이너스 하락하면서 마감을 해줬습니다. 뭐 어제 반도체 엔비디아 뭐 강하긴 했지만 주가가 상승을 못했었던 이유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 안 좋은 뉴스가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이렇게 3대장이기 때문에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부러졌다는 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쪽으로도 악재가 될 수 있다. 좀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반도체를 볼 시장은 아니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엔비디아가 반등을 좀 강하게 해주더라도 지금 한국 반도체 시장에서는 투심이 그렇게 많이 좋지 않기 때문에 더 큰 상승을, 과거에 막 8만 원, 9만 원까지 가는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삼성전자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봐야 될 건 뭐다? 2차전지 그리고 조선 쪽을 반드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조선에 대해서 이 기간 동안 많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시장 때문에 빠진 거였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다시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을 좀 잘 해주려고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조선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하시려면 지금이 좀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2차전지 외에 또 다른 테마, 다른 섹터로 투자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조선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조선 같은 경우에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HD 현대중공업 괜찮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었던 기자재 쪽으로는 성광밴드 아직도 매수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2차전지랑 조선 섹터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금리 인하 다음 주에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도 시장 상황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브리핑은 여기서 좀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고요. 내일부터 이제 연휴 시작이죠. 연휴 동안 여러분들 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좀 푹 쉬시고, 다음 주 목요일에 열리는 시장 대비도 잘 하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연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